네, 그저께 저녁이었죠. 서울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의 탈선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여파로 어제 출근 대란이 벌어졌는데요. 출근 대란 전부터 여기에 많은 눈길이 쏠렸습니다. 바로 12구 참사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다시 몰릴 텐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걱정 어린 시선이 많이 쏠렸었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면이 나왔는데요. 철도노조의 김선욱 정책기획실장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좀 그 여러 역에서 좀 혼잡이 있었다고 했는데 현장 상은 좀 파악을 좀 하셨어요? 네, 일단 출퇴근 시간이 아주 난리였던 걸로 저희 알고 있고요. 예. 네, 수도권 광역 전철뿐 아니라 KTX조차도 막 수시간씩 좀 지연되기도 했고, 음, 주요 역의 경우는 오히려 명절 때보다도 사람들이 더 붐볐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철도노동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국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려서 좀 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음. 다치신 분들의 좀 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부 역에서는 경찰한테 뭐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이 좀 나간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9일역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한국 시리즈 야구 예. 이 개최 때문에 경찰이 좀 승강장에 배치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철도에서 요청했던 건 아니고 음. 12구 참사 이후에 어쨌든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서 경찰들이 좀 선제 대응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 네, 그래요? 12구 참사 이제 의식을 해서 그렇죠.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네네네. 그런데 지금 뭐 얘가 특정 역명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굳이 네네. 그 탈선 사고로 인한 출근 대란이 아니더라도 네네. 평소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특정 역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뭐 푸시맨 이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이런 바가 있었는데 네. 보통 이런 역에서의 안전 관리는 몇 명이 투입돼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저희가 그 보통 수도권에 있는 주요 역들이 보통 2명, 많아야 3명 이렇게 지금 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이거는 역무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존에는 이제 보통 3명 정도로 운영이 되다가 음, 그 저희가 이제 근무 체계 개편하면서 우리 조당 이렇게 2명으로 인력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정부에다가 계속 이 부분 관련해서 인력 증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수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물론 이제 9시부터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통상 일근 근무자가 1명 있기는 한데 네. 그 포함해서는 3명이긴 하지만 예. 주로 인파가 몰리는 이제 출퇴근 시간대가 아침 7시부터 9시잖아요. 그다음에 음, 저녁 18시 이후니까 음. 이 시간에는 오히려 이제 사람이 없어서 2명이 근무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그러면 한번 궁금한 게 코레일이나 아니면 서울시 네. 교통공사에서 그러니까 네. 인파가 엄청 붐비는 이런 곳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한 어떤 뭐 기초 데이터 조사부터 시작해서 대책까지 한번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그 저희가 혼잡도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혼잡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계속 뭐 그 나와 있는데 음, 저희가 워낙 그 인력 자체가 타이트하게 최소 인력 기준으로 지금 짜여져 있다 보니까 예. 여유 인력이 없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뭐 어제도 이제 아주 출퇴근 대란을 겪었던 역의 역무원이 음, 그 경찰에 이제 그 어쨌든 사람이 워낙 많이 붐비니까 신고를 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코레일의 이 본사라든지 이런 데 신고를 해봤자 사실은 여유 인력도 없고 그리고 본사에서 이 관리직으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침 9시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음.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뭐 인력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본사에 인력 요청해봤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파견할 인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매일 경찰한테 어떤 지원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오히려 네. 인파가 엄청 붐비는 플랫폼에서는 그냥 무방비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12구 참사 이전에는 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사실은 좀 덜했던 게 사실이고요. 예. 예, 이제 12구 참사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12구 참사 이후에 좀 나오는 얘기는 좀 들으신 게 있어요? 지금 그 철도공사에서 이제 그 관련해서 주요 혼잡한 역들과 관련한 실태 점검들을 좀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고, 예. 저희가 노동조합이 이제 어제 어쨌든 얘기한 거는 이 부분을 좀 노사 공동으로 같이 실태 조사를 좀 해서 대책 마련을 하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어차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 철도공사 자체적으로 사실은 이 실태 조사를 해봤자
내올 수 있는 대책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노사 그다음에 국토부까지 포함해서 노사정이 이거 공이 같이 실태 조사를 해야 좀 책임 있는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그 있습니다. 말씀은 사가 주도해서 실태 조사 해봤자 그러면 그 결론은 뭐 인력 투입일 텐데 이거에 아마 그 주저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또 경영 한 논리 가지는- 때문에 안전 요원이 그러니까 추가 투입되는 경우로 아마 그러니까 꺼려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 수도권 주요 역들의 대부분이 요새는 이제 점점 외주화되고 있어요. 외주화됩니까? 코레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요. 역 관리를 외주로 넘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코레일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예. 이제 자회사에 이제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 점점 이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예. 그 철도에는 이제 철도 사법 경찰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교통 경찰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들인 거죠. 쉽게 뭐 열차 안에서 소매치기를 잡는다든지 성추행범을 그렇죠. 잡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이런 철도 사법 경찰들의 좀 역할들을 좀 지금 재정의 해서 이분들을 지금 어쨌든 12구 참사 이후에 문제가 되는 예상이 되는 어쨌든 인파가 붐비는 역들에 좀 배치를 해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철도 사법 경찰도 이제 국토부 소속이다 보니까 철도공사에서는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아하. 정부에서 여기 방안들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군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이용 승객이 뭐 또 112, 119로 전화해서 뭐 그 전화했다 이런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응답해야 네네. 되는 곳은 사실은 코레일이나 교통공사 아닌가 싶어서 좀 한번 좀 질문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네. 철도노조의 김선욱 정책기획실장과 함께했습니다.